별거 아니야. 삼촌은 강도거든. 강도한테는 저런 상처가 자주 나지. 하지만 상처가 아무리 깊고 커서 달까지 감쌀 수 있을 정도라고 해도 삼촌한테는 그냥 작은 생채기일 뿐이야. 안 그래요, 지브란? 안녕하세요. 감성편지 김다원입니다. 어떤 추석을 즐기셨나요? 저는 헤르만 헤세상을 받고 콩쿠르상 심사위원인 라픽 샤미의 재미있는 이야기책을 읽었습니다.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서 태어나 독일로 이주한 작가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재주꾼입니다. 오늘은 주인공이 서커스단에서 손님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101가지 거짓말 중 수줍음 혹은 강도가 된 허수아비 이야기입니다. 이튿날 저녁 내가 무대에 서자 기다리고 있던 관객들이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내가 어떤 동물을 데리고 나올지 잔뜩 긴장해 있었다. 내 옆에도 앞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몇몇은 까치발로 서서 목을 길게 빼고 쳐다보았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동물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만 데리고 나왔습니다. 바로 수줍음이라는 동물이지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는 그 동물을 직접 보았고 그것에 대해 자부심이 대단해서 무슨 엄청난 업적이라도 되는 양 자랑하고 다니셨죠. 그래서 이웃 사람들은 할아버지께 수줍음을 본 사람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주었답니다. 수줍음이 하늘에 살았는지 땅에 살았는지 물에 살았는지 저도 모르겠군요.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할아버지한테 듣지 못했으니까요. 어쨌든 그 동물은 수줍음이 많아 다른 동물들도 사귀지 않고 수백 년 동안 몸을 숨기고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암컷과 수컷이 똑같았죠. 하지만 암컷들이 점점 더 수줍음을 많이 타는 수컷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면서 수줍음이 가장 많은 수컷만 선택받게 되었습니다. 숫새들이 점점 화려해지고 수호랑이들이 용감해지고 숫소들이 힘이 세지듯 말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수줍음은 더욱 많아져서 급기야 그들은 꼭 필요한 경우에 그것도 밤에만 살짝 나타났다가 다시 숨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암컷과 수컷이 서로 어울리는 기회가 줄어들어 동물들이 숫자가 줄어들었고 제일 마지막까지 남게 된 녀석은 수줍음을 너무 많이 탄 나머지 엄마 뱃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제 삼촌이 동물로 태어났다면 분명히 수줍음이었을 겁니다. 삼촌은 일요일마다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늘 혼자가 아니었어요. 언제나 로자 숙모와 함께였죠. 로자 숙모가 없다면 삼촌은 아무 일도 못할 거라고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삼촌은 늘 숙모의 꽁무니만 따라다녔죠.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숙모는 삼촌에게 저쪽에 가서 앉아 있으라고 말했고 지브란 삼촌은 3시간, 어떤 때는 6시간도 꼼짝 않고 한자리에 앉아 있었죠. 로자 숙모가 어머니에게 이런저런 고민들을 털어놓고 친척들 이야기를 다 끝낼 때까지 말이에요.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을 땐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숙모가 그만 일어나려고 할 때라도 말이죠. 자네 옆집의 가셈은 요즘 어떻게 지내지? 또 사랑에 빠졌나? 그러면 로자 숙모는 다시 자리에 앉았지요. 어머니가 숙모에게 커피를 더 갖다 주면 지브란 삼촌은 짙은 눈썹을 위로 치켜 올리면서 고개를 2번 내젓는 것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는 다시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어요. 지브란 삼촌은 말없이 앉아 커피나 레모네이드, 홍차를 마시며 아주 천천히 과자를 씹어 먹지요. 그것도 늘 하나밖에 먹지 않았어요. 로자 숙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까지 줄기차게 말하다가 지브란 삼촌을 한번 쳐다보고는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았다며 어서 가자고 재촉했지요.
삼촌은 그러자며 조용히 숙모를 따라 나섰고요. 삼촌은 키가 꽤 컸는데 문들이 작다고 생각해서였는지 언제나 허리를 살짝 굽히고 다녔습니다. 사실 삼촌은 모든 것이 다 컸어요. 손과 발은 물론이고 큼지막한 코는 독수리 부리처럼 구부러져 있었지요. 화려한 옷을 즐겨 입는 다른 남자들과 달리 지브란 삼촌은 늘 검은 옷만 입고 다녔어요. 까만 두건, 까만 저고리, 까만 셔츠, 까만 바지, 신까지 검은색이었지요. 회색 수염이 없었다면 밤에는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짙고 까만 눈썹 밑의 검은 눈과 큼지막한 매부리꽃 때문에 아주 무서워 보여서 삼촌이 우리 동네에 나타날 때마다 이웃집 아이들이 울면서 엄마를 찾아 달려나가곤 했지요. 특히 얼굴에 있는 흉터가 무시무시해 보였지요. 그렇지만 정작 삼촌은 소파에 앉아 차나 마시고 과자를 집어먹는 것 말고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매월 둘째 일요일이나 셋째 일요일에는 그래도 조금 달랐는데 로자 숙모가 말없이 앉아있는 남편을 돌아보며 그렇게 가만히 있기만 하라고 말하면 삼촌은 그래 라고 대답하는 거였어요. 지브란 삼촌은 아는 말이 그래 뿐인 것 같았어요. 몇 년 동안 다른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전 숙모를 따라와 차를 마시고 과자를 먹는 삼촌에게 얼굴에 난 상처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지요. 그날도 삼촌은 언제나처럼 조용히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상처 어쩌다가 생긴 거예요? 삼촌이 빙그레 웃으면서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로자 숙모가 가로막더군요. 별거 아니야. 삼촌은 강도거든. 강도한테는 저런 상처가 자주 나지. 하지만 상처가 아무리 깊고 커서 달까지 감쌀 수 있을 정도라고 해도 삼촌한테는 그냥 작은 생채기일 뿐이야. 안 그래요, 지브란? 그래. 삼촌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숙모에게 화가 나서 숙모의 혀가 굳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삼촌이 숙모를 따라 집으로 돌아간 다음 저는 삼촌이 정말로 전에 무슨 일을 했냐고 어머니한테 물었지요. 어머니는 제 질문에 약간 당황하시며 삼촌이 강도였다고 말했어요. 처음 강도질을 하러 갔을 때 삼촌은 너무 떨리고 무서워서 얼굴만 새빨개진 채 빈손으로 도망쳐 나왔답니다. 힘은 셌지만 수줍음이 너무 강해서 강도다, 돈 내놔 라는 그 쉬운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배를 고르며 지냈는데 어느 날 기발한 생각이 떠올라 그것으로 전대미문이 강도가 되었어요. 사람들이나 마차를 뒤쫓아가지 않고 그들이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거지요. 삼촌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인내심이 많았거든요. 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삼촌은 알록달록한 옷을 걸치고 허수아비처럼 서서 기다렸습니다. 때론 하루 종일,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꼼짝 않고 서 있었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 뜨나 해가 지나 늘 한결같았습니다. 그렇게 서 있다가 사람이 나타나면 몸을 약간 움직였지요.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뭘 잘못 본 건 아닌지 진짜로 허수아비가 움직여 머리를 극적이고 고개를 까딱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사람이 삼촌에게 다가가면 삼촌은 그 억센 손으로 그 사람이 목을 누르고 순식간에 지갑을 빼앗아 달아나 버렸지요.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말이에요. 호기심에 다가온 사람이 동전 한 푼 없는 빈 털털이일 땐 나귀를 한 대 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촌의 소나귀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멀리 달아나 그 이상한 허수아비에 대해 동네방네 소문을 퍼뜨렸지요. 여행객들이 제보는 경찰을 곤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질책을 받고 뭔가 해보려고 해도 우스운 꼴이 되어버리기 일쑤였으니까요.
때때로 경찰들은 진짜 허수아비를 포위하고 항복하라고 명령했지요. 경험이 없는 신참내기들은 곤봉을 들고 허수아비에게 달려들었다가 멀쩡한 허수아비를 망가뜨리기 일쑤였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로자 숙모가 마차를 타고 모르가나로 가다가 문제의 그 허수아비를 보게 된 겁니다. 로자 숙모는 젊었을 때부터 호기심이 무척 많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호기심이 많은지 심지어 동네 여자들도 자기 남편에 대해 알고 싶은 게 있을 땐 숙모를 찾아와 물어볼 정도였다니까요. 숙모는 무엇 하나 모르는 게 없어서 알이 부화하기도 전에 암탉이 나올지 수탉이 나올지 알아맞힐 정도였답니다. 어쨌든 허수아비를 본 숙모는 허수아비가 자기에게 손짓한 거라고 생각하고 탐례로 허수아비에게 손을 흔들어 주다가 같이 타고 가던 다른 사람들이 비웃음을 샀지요. 분개한 숙모는 마차를 세우라고 소리쳤습니다. 마차가 서자 숙모는 허수아비가 그녀에게 손짓했는지 아닌지 직접 끌고 와 확인시켜주겠다고 장담했지요. 여행객들은 배꼽을 쥐고 웃었고 마부는 만약 그렇다면 모르가나까지 허수아비를 공짜로 태워주겠다고 했습니다. 숙모는 꼼짝 않고 서 있는 삼촌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침내 숙모가 삼촌 앞에 섰을 때 그녀의 눈을 들여다본 삼촌은 난생 처음 깊은 외로움을 느꼈답니다. 결국 삼촌은 숙모와 함께 마차로 왔지요. 기분은 좋지 않았겠지만 여행객들은 새똥 냄새와 땀에 쩐 그에게 자리를 내주기 위해 서로 좁혀 앉았지요. 그날 이후부터 30년 동안 쥐브란 삼촌은 대장간에서 일을 하며 숙모와 9명의 자식들을 위해 돈을 벌었지요. 처음 몇 년은 허수아비로 지내던 시절에 대한 향수가 엄습해오기도 했어요. 그러면 삼촌은 양팔을 벌린 채 꼼짝도 하지 않고 거실에 서 있었지요. 삼촌을 발견한 숙모가 그렇게 허수아비처럼 서 있지 말라고 소리칠 때까지요. 그러면 삼촌은 부끄러워하며 그래 하고는 얼른 구석자리에 주저앉았지요. 8월 어느 화창한 날 삼촌은 죽었고 삼촌의 죽음을 슬퍼했던 저는 부모님을 졸라 장례식에 끝까지 참석했지요. 장례식 때 삼촌의 이웃에 살던 바네스가 본의 아니게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모르가나의 망명한 아르메니아 사람으로 아주 착한 사람이었죠. 대부분의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그렇듯 그는 아랍어가 아주 서툴렀습니다. 삼촌을 아주 좋아했던 그런 거실에서 관안에 누워있는 삼촌을 보고는 아주 슬프게 통곡했답니다. 그러자 거기 모인 사람들 모두 죽은 삼촌의 용기와 너그러움을 칭찬하며 한마디씩 했죠. 삼촌이 무슨 로빈 훗이라도 된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바네스 차례가 되자 그는 언제나 착한 사람들을 먼저 데려가는 죽음에 대해 원망했어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지요. 원통하고 슬프도다. 죽음, 너는 왜 껍데기들은 남겨놓고 알맹이만 데려갔느냐? 저는 바네스가 몰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네스 말대로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껍데기였으니까요. 그런데 모두들 깔깔대며 웃는 거예요. 깜짝 놀란 바네스가 아르메니아 말로 조문객들을 야단쳤지만 아무도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해 사람들은 더 큰 소리로 웃었어요. 성당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신부님은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삼촌이 갑자기 훌륭한 성품에 로자 숙모 같은 한없이 너그러운 아내를 두었던 사람으로 둔갑했거든요. 삼촌이 전에 강도였다는 말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으셨어요. 로자 숙모는 그 칭송을 들으면서 빙그레 웃고 있는 어머니를 쳐다보며 의미 있는 눈짓을 하더군요. 그제야 전 숙모가 신부를 매수했다는 것을 눈치챘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장례식은 결국 한바탕 소란으로 끝이 났습니다. 6명의 남자들이 삼촌의 관을 메고 묘지로 옮겼죠.
천천히 관을 구덩이에 내려놓으려는데 갑자기 로자 숙모가 달려들며 외쳤어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훌륭한 내 남편 옆에 나도 함께 묻어줘요. 이 사람 없이 나도 살 수 없어요. 제발 나를 같이 묻어줘요. 숙모가 어찌나 서럽게 외치는지 조문객들은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숙모가 관을 끌어안고 놓지 않는 바람에 상역군들은 간신히 균형을 잡을 수 있었어요. 관을 놓칠까 다리에 힘을 주고 버텨야 했지요. 그러다가 마침내 어떻게 좀 해보라며 사정을 했죠. 정신없이 울고불고 난리를 치던 숙모를 친척들이 끌어내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큰 소리로 외친 건 바로 그때였어요. 그냥 둬요. 그렇게 하라고 해요. 동생과 같이 묻어줍시다. 어차피 동생의 마지막 소원도 그거였으니. 순간 숙모는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상역군 하나가 어머니의 농담에 따라 밧줄을 조금 더 내리자 균형을 잃은 숙모는 도와달라고 다급히 외쳤지요. 도와줘요. 떨어지겠어요. 아직 묻히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제야 2명의 남자가 달려와 묻고 있는 사람들을 피해 숙모를 데려갔답니다. 지불한 삼촌이 돌아가시자 로자 숙모에 관한 관심도 모두 사라져버렸죠. 숙모는 나이가 들수록 귀가 멀어지고 말소리도 커졌지요. 부모님도 이듬해부터는 숙모를 피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숙모는 바닷가 휴양지에서 강도의 피습을 받고 죽었어요. 목격자들은 검은 옷을 입은 어떤 젊은이가 그랬다고 했지만 삼촌 말고 그런 일을 할 사람은 없어요. 평생 동안 그래 라는 말만 하게 만든 아내에게 삼촌이 안가품한 거지요.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재밌는 이런 이야기를 읽고 싶으시거나 듣고 싶으시면 101개의 거짓말이란 이 책을 읽으세요. 휴일에 읽기 딱 좋은 책입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토요일에 뵙겠습니다.